안녕하세요. 얼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있어서 머스크의 보상의 이점과 더불어서 옵티머스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구조라든지 전제 조건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테슬라 전체 보통주의 12%에 해당되는 4억 2,374만 주를 갖다가 2035년도까지 12단계로 나눠서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겠다. 요것이 핵심이 되겠고, 그래서 지분율 자체를 갖다가 13%에서 25%까지 최대 확대하겠다. 그 뜻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때 가치를 본다면 9,750억 달러에서 한 1조 달러, 하나로 따지면은 한 1,353조 등으로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극도로 도전적인 경영 성과를 달성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올리려면 아무래도 열심히 하겠죠. 그런 것들의 시너지 효과는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될 건지, 지금 시총을 본다면 1 트릴리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단 2 트릴리언 정도로서 일단 지금 이제 2배 정도 먼저 가는 것이 최초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본다면 8.5 트릴리언까지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즉 1.1조 달러에서 한 8배는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도량이 한 2천만 대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 다음 풀셀프 드라이빙의 구독자 수도 1,000만 정도는 넘어가야 되겠다. 소프트웨어 사업이 확대가 되겠죠. 로봇의 인대량도 100만 대 정도 이상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조업과 서비스의 로봇 부분이 본격화가 될 것이다. 그 다음 로봇택시의 상업의 운영 대수도 한 100만 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자, 자율주행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연간 EBITDA가 4천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수익성 경영에 극한 도전이 된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상 패키지 발표 후에 정권가들의 반응이라든지 목표 주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라든지 외신들은 보상 패키지 자체가 테슬라와 머스크의 사업의 구상이라든지 장기 플랫폼의 가치, 혁신적인 신시장의 진입에 대한 강한 시장의 신호가 되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동의를 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120불 정도 들고 있고, 웹풋이나 스티플은 한 500불, 그 다음에 알크는 뭐 1200불까지, 1500불까지 주고 있죠. 시장 평균 한 300에서 350불대까지 아직까지는 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강세 시장이 조금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일단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일을 강하게 하겠다.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글로벌 로봇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옵티머스의 또 규모라든지 성장률도 있겠는데, 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치평가가 일어나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기업이라든지 시장에 들어갈 때는 총시장 있죠. 템 시장 자체를 우리가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시장의 규모를 한번 볼 것 같으면 2025년도 있죠. 이때는 글로벌의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 한 98조 원 정도가 예측이 되고 있고, 서비스만 본다더라도 서비스하는 로봇들 있죠. 그것만 본다더라도 한 35조 원 정도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향상이 되고 있다는 뜻이겠고, 자, 그 다음에 2030년도가 되면은 252조 원으로서 연평균 성장률 있죠. CAGR이 한 20.28%가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2034년도가 되면은 520조 원까지 되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26.8%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기업에 투자하든 간에 성장률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에 26.8%라든지 뭐 20%가 늘어났다면 요번에 20% 늘어나고 그 다음 연도에 이 늘어났던 거에서 또 다시 20%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복리 효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만큼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뛰어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게 되는 성장의 요인에는 AI의 융합이라든지 물류 제조, 헬스케어 이런 디지털의 전환들, 그 다음 고령화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들 통해서 로봇이 늘어난다는 것들, 또한 B2B라든지 이런 자동화 서비스의 확대, 로봇의 가격의 하락 등 이런 것들의 보급형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거기서 서비스 로봇 있죠. 휴먼로이드에 대해서 본다면은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글로벌 서비스라든지 휴먼로이드 로봇 시장이 20% 이상의 고성장이 계속해서 예측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30년도경에는 로봇만으로도 한 1,000억 불, 정말서 135조 원 내에 신규 수요의 형성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테슬라의 로봇 사업은 어떻게 되면서 AI 신사업은 기업 가치에 어떻게 기여가 될 것이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미래 가치 중에서 한 80% 이상이 궁극적으로 로봇과 인공지능 부분에서 나온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3세대를 본다면 2025년도 AI 대회에 공개하면서 공장 내에 한 1,000대 정도를 시범으로
투입하겠다. 2026년도에는 외부 판매를 개시할 건데 한 100만 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대당 한 2만 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대량 생산할 때, 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B2B라든지 B2C에서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시장 잠재력이 한 10조 달러 이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로 인해서 비용의 절감, 노동력의 대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테슬라 보시인데, 자, 여기서 일단 주요 기술력을 본다면은 풀스웹 드라이빙과 하드웨어, AI, 클라우드, 머신러닝의 개발 능력, 자동화를 넘어선 그런 융합 플랫폼의 전략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로봇 사업에 있어서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한번 볼 것 같으면 이제 AI 로봇이라든지 B2B, B2C만의 가치로서 최소한 1조에서 3조 달러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조 달러 이상의 평가가 되겠다. 이런 것들이 AI 로봇의 잠재적인 네트워크의 가치라든지 구독 수익, 그룹의 시너지가 주가의 프리미엄을 제공하겠다. 물론 경쟁도 뭐 보스턴이라든지 소프트뱅크, 삼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현재 로봇과 AI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 전체 기업의 가치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추정할 수 있겠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20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적의 기여 정도가 한 5에서 한 10%밖에는 되지가 않는데 시장의 전망치를 반영해 보면은 2030년도에는 전체 기업 가치의 25에서 50%를 로봇과 AI 부분에서 창출하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어떤 식의 밸류에이션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한번 구해봐야 될 건데 매출과 EBITDA 마진, 그 다음 5년간의 추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5년 동안의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 그거만 일단 알면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 틀리죠.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기반을 다져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도별로 봤을 때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2029년도까지 일단은 연도를 체킹하고 연간의 생산 대수를 본다면 5,000대부터 시작해서 100만 대까지 우리가 보겠다. 그 다음 단가는 지금 한 10만 달러 되고 있는데 나중에 대량 생산이 되면 2만 달러까지 내려가겠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연 매출을 봤을 때 이제 요걸 곱하게 되면은 한 요 정도 500만 달러에서 요까지 가겠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별히 EBITDA 마진이 이겁니다. 어닝 있죠. 이익인데 뭐뭐 하기 전임이죠. 비표. 그래서 이자하고 텍스하고 그 다음 감가하고 상각 요거 하기 전에 이익이니까 이익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BITDA 마진을 봤을 때는 한 30%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한 45%까지는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요걸 곱해주게 되면 한 100만 달러, 150까지 나오겠죠. 30% 곱했으니까. 그래서 9천까지 나온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수를 구해봐야 되는데 배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EV, EBITDA 배수 있죠. 이거는 79에서 한 93배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AI라든지 EV 사업이 포함이 되면서 성장을 상당히 높게 기대치를 갖고 가고 있다. 그래서 로봇 부분에 있어서는 25에서 한 30배수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비결 AI가 25에서 한 30배수 받고 있다는 거죠. 상장도 아직 안 됐고, 자, VC의 벤치마크는 되고 있는데 실매출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션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받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고, 보스턴도 한 20에서 한 30배수 정도 되고 있다. 상장 준비하고 있고 수년간의 적자가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받고 있다는 것들. 유니트리도 마찬가지로 18배수에서 한 22배수 저가 대량 생산으로서 B2C를 공략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참 멀었죠. 그래서 업계 평균을 봤을 때는 한 17.4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 봤을 땐 테슬라는 한 25배수에서 한 30배수가 적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EBITDA에다 배수를 한번 곱해주게 되면은 2025년도에는 아까 보셨듯이 EBITDA가 지금 150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일단 30배수 정도 했을 때는 한 4,500 정도 되고 있다. 자, 요 정도 일단 지금 이제 기업 가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이 1트릴리언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다음 1T가 되는 시점이 2027년도 정도 되면은 1T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상당히 일단은 좋게 평가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9년도가 되면은 한 2.4 트릴리언 정도로서 한 2배 정도 이상이 뛸 수 있다는 거죠. 로봇만 가지고도.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물론 이 정도로 2027년도에 바로 일단은 지금 이제 2배 정도 간다. 저렇게 보기는 좀 힘들겠고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8년도 정도면 되면 1T 정도는 가지 않겠는가.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한 2배 정도는 뛰지 않겠는가. 지금의 시총보다는. 자,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이 정도의 EBITDA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배수를 한 28배수 정도 했을 때 요 정도 일단 적당한 그런 지금 이제 가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요거보다도 조금은 늘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2028년 이후부터 본다면은 아무래도 더블이라든지 그 이상은 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가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경쟁사의 기업 가치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봤을 때 피겨 AI 같은 경우는 2025년도 4월 기준으로 해서 한 40빌리언 정도 받았다는 거죠. 40빌리언 받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모습에서 테슬라가 원티 정도 되고 있으니까 거의 40%를 갖다 로보택시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받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만큼 일단은 기업 가치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로봇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29년도까지 본다면은 수익이 한 9빌리언까지는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까지도 예측하면서 한 20만 대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게 받고 있다. 자, 보스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25년도 기준으로서 2조 4천억 정도 한 1.지금 이제 8빌리언 정도 되고 있다. 한 10% 되고 있다는 거죠. 원티 대해서 1빌리언이니까 지금 이제 한 10% 정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한 지금 이제 1.3빌리언 여기도 한 10% 정도 받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피겨 AI 이런 것들이 한 40%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못 받아도 한 10% 이상은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중간치를 본다면 뭐 25%에서 한 30%까지는 로봇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금 적정한 그런 밸류에이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회사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피겨 AI, 보스턴, 그 다음 유니트리 이런 것들 회사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처음에는 내부 도입이라든지 시험의 생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 그 다음 요거 피겨 AI는 프로토타입이 있고 초기 단계에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 다음 요거는 지금 이제 일부의 상업용에 공급이 되고 있고 대량 생산이라든지 저가형의 B2C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가를 본다면은 처음에는 한 10만 달러 했다가 나중에는 2만에서 한 3만 달러, 여기는 6만에서 한 10만 달러 되고 있고 여기는 상당히 좀 비싼 가운데 있죠. 그 다음 여기를 본다면 여기는 아무래도 조금 일단 좀 저렴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 다음 생산 목표를 본다면은 5천에서 만대, 여기는 수십에서 수백 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백에서 1000대 정도, 여기도 수천에서 만대 정도 비슷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AI라든지 소프트웨어 영역을 본다면은 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다는 것도 여기도 자체적으로 되고 있고 여기는 일부 통합, 그 다음에 여기는 외부도 있다는 거겠죠. 여기도 AI 통합되고 있고 대규모의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다. 실적이라든지 안정성을 본다면은 공장의 도입, 그 다음 빠른 개선이 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BMW라든지 이런 것들의 생산의 테스트, DHL이라든지 이런 상업적인 분리의 투입, B2C의 지금 대출이라든지 해외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들. 자, 강점을 본다면 아무래도 생산 원가라든지 AI의 자율주행이 통합이 되고 있다는 것들, AI가 특화가 되고 있다는 것들, 동작이라든지 자세 이런 것들이 세계 최고고 가격 경쟁력이 많다는 것들. 자, 약점으로 본다면 상용화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여기는 물량이 확장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고가라는 것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죠. 여기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깊이가 조금 없다는 것들. 그래서 EV/EBITDA를 봤을 때는 25배수, 30배수 요 정도를 받고 있고 여기는 조금 좀 덜 받고 있겠죠. 그래서 시장 가치를 본다면 지금 이제 요 정도 되고 있다. 4,500밀리언. 그 다음 여기는 지금 4만 밀리언 정도 되고 있고 여기 상당히 많이 받고 있죠. 여기 월 밀리언과 1.7에서 2조 빌리언 정도, 2빌리언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재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보면 아무래도 테슬라 아니면은 지금 피겨 AI가 조금 더 많이 그렇게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생산 원가라든지 AI, 그 다음에 AI 특화된 이런 것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테슬라 로봇 사업에 있어서 전략적인 강점과 양점이 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스왑 분석을 한번 해볼 것 같으면 S가 일단 스트렝스죠. 강점을 본다면은 수직의 통합이 있고 그런 것들이 생산과 원가를 절감을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품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모터, AI 칩, 센서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할 때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의 로봇 라인을 갖다가 더욱더 많이 확장하면서 단가를 많이 낮출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AI의 자율주행이라든지 데이터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물리적인 AI를 활용한 자율성의 발전 속도가 경쟁사에 대비해서 상당히 월등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 있죠. 공장이라든지 서비스망 이런 것들이 자사의 EV의 생산 설비의 재활용, 그 다음 전 세계적으로 B2B 수요자를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용이하다는 것들, 또한 브랜딩과 마케팅이 있겠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브랜드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초기 시장에 좀 진입하기가 상당히 수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약점도 있겠죠. 위크니스 한번 보겠습니다. 약점을 보게 되면 2025년도까지 아무래도 상용화과 안정성이 검증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외부의 B2B의 대량으로 공급이 좀 불가능하다.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공급망,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의 안전망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미숙하다는 것들. 그 다음에 가격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단가가 아직까지 높다는 거죠.
기대보다 단가의 하락 속도가 조금 느리면서 B2C 확장은 조금은 제한될 수 있다. B2C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제한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이라든지 규제, 사회적인 수용성도 좀 느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노동 대체로 인해서 정책의 리스크, 그 다음 산업의 안전, 윤리 기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핵심 인력이 좀 이탈되고 있다는 것들, 2025년도에 개발에 총괄 책임자들이 이탈되면서 내부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약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기회도 있다는 거죠. opportunities 한번 보게 되면 글로벌의 노동력 고령화에 대한 대체 시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인구 구조가 변화되고 있고 반복과 위험, 3D 작업 이런 것들이 자동화로 인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되겠다. 그 다음에 서비스와 가정용도 상당히 많이 확장되지 않겠는가. 가정과 개인용 이런 로봇들 자체가 아무래도 수요가 매출원에 다각화가 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라든지 소프트웨어 구독형의 비즈니스가 있다는 거죠. 즉 말해서 사스라든지 관리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신수익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리커링 레버뉴가 되고 있다는 거죠. ARR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복 매출이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수익원이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위협도 있다는 거죠. 트리트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기술적인 난관이라든지 개발에 있다는 겁니다. 손과 관절의 미세 동작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약간씩 할 때는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객체 인식이라든지 배터리의 수명 내구성 이런 것들도 남아있는 난제가 되고 있다. 근데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중국 경제사의 저가 공세가 있는데 유니티라든지 유비텍 이런 것들의 저가 대량 공급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중저가 B2B, B2C의 잠식이 좀 추세가 되고 있다는 것들, 거대의 IT의 제조 기업들도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겠죠. 아마존, 구글, 하웨이, 그 다음 현대차 이런 것들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거대 자본의 로봇과 AI 산업에 진입이 되고 있다는 것들. 자, 그로 인해서 자본시장의 밸류에이션의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미실현시의 좀 가치 하락의 리스크도 있다는 것들. 약간의 위험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적어도 일단 2028년도 이후까지는 보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 테슬라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 전까지는 주가는 계속해서 급등락을 상당히 많이 반복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